안녕하십니까. 이번 얘기는 비옥한 조승달 지대의 이과 쪽 얘기입니다. 근데 뭐 자연과학, 자연철학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그 서적에 보면 어, 천문학, 기하학, 뭐 그런 과 이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발달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예시들도 나오고 태양력, 태음력 이런 거 나오고 그러는 그 엄청난 고대의 고대에 그런 게 이제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어, 그리스 로마에서 그쪽 거랑 무리하게 단절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제가 절대 아니다. 그 이전에 그쪽에 농축되어 있던 언어와 사유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스 로마가 태동하기 한참 전에 이미. 그래도 특히 그리스에서는 음, 저는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기술을 넘어선 자연 철학과 자연 과학이 그리스 로마에는 있죠. 그때 자연 철학이 지금 설명력을 가지고 있나? 엉터리 아닌가?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 헬레니즘 시기에 자연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일부 있었고 수학도 발달하고 했긴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라든지 뭐 데모크리토스, 엠페도클레스, 뭐 헤라클레이토스, 탈레스, 가장 선배를 제일 늦게 얘기했네. 뭐 주인공은 뒤쪽에 원래 나오니까 그 설명이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설명이랑 틀렸다기보단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는 차원이 다른 체계성, 이론적인 설명,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보편성,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재해석되고, 이를테면 에테르 같은 것도 처음에 어떤 근원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르케에 대한 탐구였고, 그런 과정에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뭐 특정한 설명을 했어. 이를테면은 천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데카르트 시대까지도 에테르가 밀어준다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사람이. 근데 이제 과학혁명 이후 과학, 과학, 자연 철학이 아닌 자연 과학은 이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정합적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비약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그게 또 가다 보니까 현대 물리에 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 우주의 10%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에테르가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왜냐하면은 관측값의 구멍이 설명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거야. 뭔가는 관측이 되거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중력 같은 것도 상당 부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에너지, 빛 이런 것들도 관측이 되고, 또 전자기력이 있다면은 그 상호작용도 어, 측정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은 아직은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 이집트 혹은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로마나 다 현대하고는 다르지 않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체계적인 이론 체계라든지 어, 확장성, 보편성,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그리고 뭐 다양한 가설들, 그리고 사유에 의한 이 가시적인 거 넘어서의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와는 이제 질적으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질적으로 이제 비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서 쓰던 그런 도구들, 논리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만 가지고도 중세가 발칵 뒤집어지죠. 음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으로. 중세가 뒤집어지는 데는 뒤집어지는 데는 뭐 엄청난 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분량의 저서 중에서 맨 앞쪽에 있는 게 쉽게 말하면은 수학책의 집합과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은 뭐야? 카테고리 나누는 거죠. 사람은 동물인데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거.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 뚜렷하면은 명제라고도 하죠. 집합과 명제를 어, 수학에서 맨 처음 배우잖아요. 근데 그 집합과 명제에 해당되는 부분, 그 논리학, 그 외에도 이제 그 내용이 풍부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진행하면서 나갈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중세 철학자들, 신학자들이죠, 그때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막 보물상자 찾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과학, 자연과학이나 자연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구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학문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는. 점성술, 측량술, 뭐 기하학, 또 뭐 이거저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로 보는 게 더 낫다.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의 앞으로 넘어가게 될 좀 깊은 사유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갭은 있다. 그러면은 과연 근데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진짜 오래된 문명이잖아. 그러면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 기술과는 좀 다르죠. 자연 과학을 토대로 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술은 뭐 동양에도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도 많았고, 그리고 어, 중국 같은 데도 황하라고 하는, 황하나 뭐 양쯔강은 나중에 이제 많이 개간이 됐지만은 황하는 좀 일찍부터 이렇게 됐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엄청 발달했죠, 기술이.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적인 사유, 자연 철학, 자연 과학, 자연 과학은 이제 헬레니즘 시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시기에는 자연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자론도 있고 뭐 종자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또 생명과학, 또 뭐 지구과학인가,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다 있는데 왜 그걸 자연 철학이라고 하지? 책에도 자연 철학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건 관찰을 일단 관찰 너머의 것, 가시적인 건 너머의 것을 찾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는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관찰에 기반한 것. 훗날 영국의 그 경험론이라든지 이제 과학혁명 그 시기에 실험과 관찰이 중요해지던 그 시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 철학의 요소가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있다는 거죠. 자, 차이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 막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 세우고 치수하고 했던 그 거기에 사실 기하학의 토대라든지, 그러니까 뭐 자연 철학,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양쪽이 이제 그 첫 바다로 한 게 달력이잖아요. 한쪽은 태음력, 한쪽은 태양력. 근데 이게 자, 위쪽에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제가 나일강은 그냥 지가 알아서 잘 흐르다가 정확히 범람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농사 짓고 그 다음에도 또 정확히 그렇게 되고. 근데 위쪽은 그렇지가 않고 꾸불꾸불하고 유속도 빠르고 범람도 불규칙적이고, 이런 곳에서는 뭐에 의지를 했어야 될까? 빠르게 그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뭐 측량하고 또뭐 취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이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게 기하학이지 뭐. 기하학은 아니지만 기하학의 출발이지. 기하학은 플라톤의 생각처럼 이데아로부터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GEO 이걸 쓰잖아요. 이집트에서도 땅에서, 거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이제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은 아, 언제 물이 어디까지 차는지 그 체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매년 거의 반복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정확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잠겼던 범람된 그 땅이 다시 이제 드러나면 거기에 이제 또 뭘 농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이제 땅의 면적,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세워야 이 수량도 저 수위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런 게 다 나중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직각을 다 통일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근데 그게 양쪽 문명권에 다 기본적으로 취소하는 데는 다 기하학의 토양이 될 어, 뭐랄까 아주 현실적인 거지, 아주 구체적인 거지. 콘크리트한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 수직도 다 알았어. 다만 피타고라스 정리의 방식으로 알진 않았지. 3, 4, 5, 5, 12, 13,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단위들을 가지고 직각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2차원 면적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제 수학적으로도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 직자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하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죠. 측량 기술이라든지 수직 기술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수도 썼고, 숫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60진법을 썼죠. 지금 흔적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1시간은 60분이죠? 1분은 60초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360도인가? 그리고 그쪽이 태음력을 썼는데, 걔네들은 꾸불꾸불하고 계속 바뀌는 그 물줄기랑 싸워야 되는 애들이고, 그리고 농사는 우리도 음력을 계속 썼잖아요. 한때 이제 그 양력설만 이렇게 좀 하던 그런 시기도 있지만 다시 음력이 부활했죠. 그 음력이 이제 농가 월령가 이런 거 보면은 다 이 달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그걸 한단 말이죠. 특히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곳에서는 그게 너무나 절실해. 근데 이집트는 매년 똑같이 범람하고 똑같은 시기에 시리우스가 딱 보이는 그 순간 범람이 시작이 돼.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반복적으로 또 시리우스가 저쪽에서 보여. 그러면은 또 범람이 시작돼. 그럼 태음력이 아니라 태양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다 구체적인 데에서 나온 거야. 훗날 기하학이 될 것. 그리고 또 이제 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체도 관찰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종합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설명되는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써먹을 수 있게 달력을 만든 거지. 그 오랜 옛날에. 엄청난 기술이죠. 엄청난 기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무슨 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기술적인 측면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배울 때는 뭐 이렇게 노예 부리듯이
피라미드도 쌓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나온 설에는 아니다, 그 사람들 다 제대로 급여 받는, 그리고 농경기에는 농경하고 이제 범람기에는 그런데 동원된, 그게 뭐 10만 명 막 동원돼서 10년에 걸쳐서 지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피라미드가. 근데 그런 건축하는데도 다 기술이 필요하죠,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교양 수준, 혹은 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역사책 이런 데에 나오는 학문이 발달했다, 이것은 자연 철학, 자연 과학 이런 쪽보다는 기술, 과학 기술이라고 저는 이제 조금 구별해서 얘기를, 그 훗날에 오는 과학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과 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그리스나 로마의 찬란한 사유가 그 자양분에서 꼽힌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비약하면서. 근데 그 질적으로 비약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지. 거기에서 엄청나게 어, 일찍부터 단련을 한 다음에 그걸 잘 받아 먹은 이제 그리스 쪽,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건상 그게 가능한 여건이었어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상 어, 그 오랜 기간 후반부에는 막 그리스처럼 될 것도 같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그리스는 어, 일단은 무역으로 먹고 살았고, 지중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때 그리스는 이 소아시아 부분이라든지 엘레아 집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그냥 그리스 이렇게 같이 묶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둘레가 거의 묶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려 있고, 그리고 단일한 한 권력 혹은 신, 이게 없었어. 그래서 그냥 계속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도 돼. 별 문제가 없어.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 막 굽이치지, 여기저기서 쳐들어오지,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국이었고, 그리고 요 밑에는 아예 왕국이지만 사실 신국이라고 했잖아요. 신이 지배하고 있고 늘 일정한 질서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그리스와 같은 환경에서 해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뭐 과학 같은 얘기, 과학 비스무리한, 오늘은 기술 얘기였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역사에 가까운 얘기도 나오고, 종교 가까운 얘기도 나오고, 금융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쭉쭉 나갈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어, 처음으로 이과 쪽 얘기 비슷한 게 지금 오늘 나왔는데, 제가 이걸 기술, 이거를 뭐 제목에 넣던지 뭐 오늘 많이 지금 이 안에서 강조를 했으니까 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자연에 대한 탐구, 그게 철학이든 과학이든, 자연 과학이 나중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져서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자연 철학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시적인 것,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맞닥뜨리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연 속성이라든지, 또 뭐 양자역학의 시대니까 불확정성,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데서 해결이 안 나.
근데 그거를 이미 자연 철학에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쓰일 수 있는 쓸모 있는 도구로 그때 당시에 그레코로망의 자연과학이나 자연철학, 그 자연의 탐구는 그게 쓰여. 그리고 설명력이 좋고 확장성, 보편성, 그리고 기술로 쓰인다고 해도 음, 이건 이제 또 새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다면은 뭐 증기 가지고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나 터빈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은 그 하나의 원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 사실 대부분의 발전소가 증기기관이 하는 거랑 같은 구조의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핵발전소가 그냥 뭐 핵 분열을 쓰는 건데 핵융합을 쓰지 못하고요. 어, 우리는 핵융합을 한참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플라즈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근데 핵분열을 해서 그걸로 전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로 해서 증기기관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뭘 돌리는 거야. 뭘 움직이는 거야. 대신 그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걸로 뭘 달리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지나가는 차 같은 거를 달리게 할 수도 있지만 전자기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나 이제 기술. 아, 이거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네. 자기 기술, 자기 고려 청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첨화에 들어가 있는 과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하고 하는 거 있잖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과학 기술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 그렇게 부르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은 조금 더 어, 본질,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은 가능하지만 확장성 있게 쫙 쓸 수 있고 이론 체계로서 종합적으로 또 어떤 메커니즘을 제대로 관련된 모든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든지, 뉴턴이 F는 애매하나 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게 과학 기술인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열과 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딱딱 적합적으로 떨어지는 이론 체계랑 같이 간 거야. 실험과 관찰과 그 이론 체계가 같이 간 거야. 근데 그 고대의 고대, 인류 최초의 그 문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는 아직 우리가 역부족이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물 보면서 수위도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곳에 면적도 측량하고, 그리고 하늘도 자꾸 보는 거야. 보다 보면은 이 막 갑자기 범람한다거나 뭐 물살이 빨라진다거나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이런 거랑 뭐 관련 패턴을 찾아보려고. 근데 어느 쪽에선 그래도 그게 잘 찾아지지가 않지. 사실 이제 이제서야 우리가 또 다시 그 과학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복잡계가 쉽지 않구나. 이거를 느끼는데, 그때 가지고는, 그때 기술로는 뭐 어림 반푼 할 수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음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안간힘 쓰면서 예측과 대응을 하려고 했고,
또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일강은 이제 그쪽은 또 다른 범람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걸 했고, 또 뭐 건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는 당연히 기술도 쓰였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오디세이 상에서 어, 이제 두 지역을 거의 역사 컨텐츠 비슷한 문과 컨텐츠에 가깝게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이과 컨텐츠에 가까운 것을 보면서 아, 기술적인 측면이 발달을 했던 거구나. 그러나 이게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인간이 처음으로 거기까지 생각이 갔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었어. 근데 그 당대 상황이나 그리스 같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지. 결국 그리스에서는 조금 더 깊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 철학이 태동하고 그 이후에 자연 과학이 나중에 이제 탁 터지지만은 그 이전에도 일정 부분, 일정 지역, 일정 과학자들, 우리가 아르키메데스라든지 뭐 에라토스타네스라든지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식의 그 분들은 자연 철학자라기보다 자연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유레카 이런 양반들은. 그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이제 아주 양쪽 다 기념비적인, 저는 사실 태음력과 태양력 요게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복잡한 요 이 자연 속에서, 위험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이제 뭐 기하학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 나중에 굉장히 추상화되고 고도화되는 토대가 그 옛날의 옛날에 체험해서, 그리고 사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토대가 되었다. 된 기술들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